안녕하세요. BS 청춘 라디오 아나운서 홍광기 인사드립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청취자 여러분 잘 지내셨죠?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많은 부분들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나마 다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 참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주변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과학 상식으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비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요즘 코로나19로 개인 위생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비누에 대해 알아봅니다. 비누는 인류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리는데 엄청난 공헌을 하고 있는데요. 의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꼽은 가장 많은 인류를 구한 물품 1위가 바로 이 비누입니다. 비누가 대중화되기 전엔 전염병이 한번 돌면 한 도시 단위로 떼죽음을 당했고 그 원인의 1순위가 열악한 개인 위생이었습니다. 18세기 프랑스에서 니콜라 르브랑이 세탁소다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개발하면서 비누의 단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고 비누 제작 공법의 발전이 이어져 대규모 기계 공장을 통해 비누가 대중화되었죠. 모든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몸을 씻기 시작하고 옷을 더 효율적으로 세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누의 대중화는 인류의 수명을 20년 이상 늘린 획기적인 발명으로 꼽힙니다. 자, 그렇다면 비누는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한 것일까요? 비누의 사용은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부터 있던 것으로 기원전 3800년 전부터 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비누의 제작법이 옛날 기원전 시대의 제작법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신의 제사를 지낼 때 비계를 태우고 그 재를 강물에 풀었는데 그 물로 몸을 씻으니 더 깨끗해진다는 것을 통해 비누가 발견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동양에서도 재를 섞은 물이 더 때가 잘 빠졌다고 기록된 것을 보면 유래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당장 우리 조상들도 옛날에는 흰 한복을 빨 때 잿물을 즐겨 썼죠. 네, 알쏭달쏭 이야기. 오늘은 비누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비누라는 단어는 한자어도 외래어도 아닌 순 우리말입니다. 조선시대 콩, 팥, 녹두 등을 갈아 쓰거나 빨래 비벼서 때를 빼는 데 쓰고 이것을 비노라 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기록이 박통사 언해 1677년에 출간되는데요. 여기에 한글로 비노라 쓰여 있습니다. 머리 감게 비노 좀 달라는 것이죠. 이 비노가 음운 변동을 거쳐 비누가 되었습니다. 개화기에 현재 비누가 들어오며 양비누라 불렸고 시간이 지나며 비누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초창기에는 석감이나 사분이라고 불렀는데 석감은 잿물 감자를 써서 돌 같은 고형의 잿물을 뜻하고 사분의 경우 포르투갈의 사바옹이 일본을 통해 전해진 것을 음력한 것이라고 합니다. 터키어로는 오늘날까지도 사분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에서도 아직까지 비누방울을 흔히 샤본다마라 부르고 있답니다. 중국에서는 비조나 향조라고 하여 공통적으로 조자가 들어가는데 실제로 고대 황하 유역에서는 조각자 나무 열매인 조협을 빨래에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후에 장강 유역에서는 조각자 나무가 없어서
이와 비슷한 효능이 있으면서 더 통통하게 생긴 비조과를 사용하면서 여기서 비조가 유래되었답니다. 이번에는 비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볼까요?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비누는 일반 가정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답니다. 식용유와 같은 지방에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과 같은 염기를 섞어 굳히면 수제 비누가 완성됩니다. 주로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 식물성 유지가 이용되지만 식물성 불포화 유지보다 동물성 포화 유지가 더 비누화가 잘 됩니다. 이를테면 쇠기름이나 돼지기름 같은 것이죠. 학교에서 비누를 만들 때 새 식용유가 아닌 폐식용유를 사용하는 이유는 포화지방과 분자 구조가 비슷한 트랜스 지방이 더 비누화가 잘 되기 때문이죠. 불포화 지방은 분자 구조상 수산화나트륨이 끼어들기 힘든데 이 때문에 불포화 지방의 비누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고 실제로 얻어지는 비누에 대해 들여야 하는 노력이 더 크답니다. 그리고 어떤 지방을 사용하든 열심히 저어주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지요. 전기식 핸드블렌더를 쓰면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폐식용유로 제조한 비누는 질이 낮으므로 몸을 닦는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답니다. 세탁비누로 사용하길 바랍니다. 미리 만들어진 비누를 베이스를 사서 첨가물만 넣어서 굳히는 식으로 간단히 만들 수도 있는데 이것을 MP제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이미 완성된 베이스를 사용하므로 본인의 취향을 마음껏 살리기 힘들고 만들 수 있는 종류의 제한이 있어 천연비누 제조자 대부분은 초보 입문용이나 간단한 비누 제작에 사용합니다. 특수한 것으로 리튬 비누가 있습니다. 수산화 리튬을 넣어서 만드는 비누로 윤활유로 쓰이죠. 만드는 방식이 비누와 같아서 비누기 윤활유라 불린답니다. 리튬뿐만 아니라 나트륨, 칼슘, 바리움, 알루미늄 등도 사용됩니다. 자, 그렇다면 남는 시간에는 시청자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비누에 대한 이것저것을 좀 알아볼까요? 요즘 비누는 먹을 것과 비슷하게 만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비누를 먹으면 토하게 되지요. 비누의 염기성이 몸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랍니다. 궁금하시더라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심한 배탈이 날 수도 있고요. 토할 목적으로 먹는다면 소금물을 먹는 게 낫답니다. 실제로 유독한 화학약품이나 농약을 먹은 사람에게 비눗물을 먹이는 응급처치법도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비누로 감으면 샴푸를 쓸 때보다 뻣뻣해지는 이유는 염기성인 수산화이온 때문에 단백질이 주성분인 머리카락을 변성시키기 때문인데요. 비누로 머리를 감은 후에는 산성용액을 이용해 중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샴푸를 쓰는 게 좋지만 현재는 머리 감는 데 쓰는 전용 비누가 나오고 있지요. 참고로 식초를 린스처럼 사용해도 린스와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누로 머리를 감으면 탈모가 많이 일어난다고 아는 경우도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되려 샴푸를 쓴다고 탈모가 덜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샴푸 쪽이 다 빠지질 않아 탈모에 이바지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비누기가 남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탈모는 무엇보다 유전이 가장 큰 원인이죠.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샴푸는 여자나 쓰는 것이고 남자라면 빨래비누로 머리를 감아야 한다는 뜬금없는 말이 성행했습니다. 영향을 많이 준 건 샴푸가 지구 환경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언론의 호소 때문이었죠. 지상파 뉴스에서도 샴푸 과용의 환경 파괴 가능성을 취재해서 내보냈을 정도입니다. 1990년대 중반 TV 드라마에서조차 비누로 머리를 감는다는 대사가 나올 정도였는데 1994년 신에라 차인포 주연의 사랑을 그대 품 안에에서 둘이서 함께 지하철에 탄 날 사람이 많아 좁은 곳에 바짝 붙어 서 있던 상태에서 차인표가 신에라에게 향기 좋네요. 머리 뭘로 감아요? 하고 묻자 신에라가 말표 빨래비누요 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있었죠. 공중 화장실 세면대에 비치되는 손 세정용 액체 비누는 일반 소비자가 접하는 물비누보다 가격이 싼 업소용 대용량 물비누를 씁니다. 품질은 물비누보다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피부에 나쁜 것은 아니니 안심하고 사용해도 됩니다. 이런 업소용 물비누는 대부분 강렬한 초록색 또는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주방 세제 또는 청소용 세제로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런 제품을 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공중 화장실 청소에 사용되는 세제는 너무 독해서 손 씻는 용도로 사용하기 어렵고 주방 세제는 물비누보다 단가가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화장실을 사용한 후에는 꼭 비누를 이용한 손 씻기 잊지 마세요.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금 외출하고 돌아오면 꼭 비누로 손 씻기 잊지 말길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비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호기심과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좀 더 재미있는 과학상식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들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